정치 테마주가 요즘 들어서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아주 특징적으로 안철수 테마주가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분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저는 테마주 매매,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매매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리스크가 워낙에 크고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꼭 매매를 해야 된다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게 맞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정치 테마주가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레임덕에 대한 우려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는 출범 초기에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 단계밖에는 안 됐는데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출발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기 대선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려감이라든지 기대감이 반복적으로 부각되면서 정치 테마주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국내 시장의 정치 테마주가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대선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언급되면서 움직일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뭐에 달렸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회복하는 기조를 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움직이는 정치 테마주들 한 템포 두 템포 크게 꺾입니다. 근데 지금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회복되지 못하잖아요. 그럼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은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지금 차기 대선에 대한 유력 후보를 한 명으로 압축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뭐 이재명 사건이라든지 안희정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유력한 대선 후보로 뽑혔던 주자들이 줄줄이 정치적인 힘을 좀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유시민이 이제 유력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지만 정치를 안 하겠다고 일단 선언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또 복귀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민주당 내에서도 뚜렷하게 누구 한 명을 밀어주기가 어렵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금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굉장히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력한 한 명을 뽑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도 정치 테마주는 순환매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지율이 반등하면 정치 테마주는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 굳이 매매하실 분들은 지지율을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유력 후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황교안 관련주, 지금 부각되는 안철수 테마주, 오세훈 관련주, 뭐 홍준표 관련주 부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염두를 하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은 완전 달라요.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이 두 가지 개념을 기본적으로 가지시고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안넷 같은 경우 움직이는 이유는 안철수 테마주의 대표주입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전 의원이 설립한 회사니까요. 안랩이 뭐예요? 안철수 연구소잖아요. 안철수 연구소를 안랩으로 이제 사명을 이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안철수 테마주로서 안랩 오늘 4.58%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주로 보는 종목이 이제 써니전자잖아요. 근데 써니전자는 19%예요. 써니전자는 왜 안철수 테마주냐면 이런 부분이 있죠. 그 회사의 임원이 안랩 출신이에요. 그래서 안철수 테마주로 분류가 돼 있죠. 그러니까 안랩보다는 한 다리 건너서 테마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테마주는 안랩이고 써니전자는 연결고리는 조금 더 약해요. 심지어 써니전자는 그 안철수 전 대표와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안랩보다 써니전자가 강한 건 가볍기 때문이에요. 정치 테마주는 무거운 종목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안랩은 시가총액도 있고 좀 무거운 종목이에요. 근데 써니전자는 워낙에 가볍거든요. 테마가 불면 불수록 항상 주목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그 안철수 테마주가 갑자기 뜨는 게 그 댓글 피해 공격을 받았다라는 이슈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 4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었는데 여론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많이 이제 추락을 했었다라는 관점이 이제 밝혀지니까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조금씩 돌려보겠다라는 관점이죠. 그리고 손학규 대표가 최근에 인터뷰,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안철수 전 의원이 돌아와서 좀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안랩이나 써니전자 같은 안철수 테마주가 계속해서 갈지는 조금 지켜볼 부분이긴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입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안철수 테마주도 부각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당과 야당의 구조가 양당 구조가 있지만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많이 위세가 죽은 상황이지만 안철수 전 대표가 복귀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의 여당이라든지 지금의 야당 어느 쪽에도 적을 두지 않고 있는 어떻게 보면 조금 여당과 야당 쪽에서 물러나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전 대표를 지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능성까지 염두를 해본다면 안랩이나 써니전자의 상승세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정치 테마주는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슈라든지 이런 흐름들, 그런 소문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움직이니까 등락이 크다는 건 기본적으로 감안을 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직접적인 대장은 사실은 써니전자보다는 안랩인데 써니전자가 가볍기 때문에 더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라고 딱 한 명을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치 테마주 중에서는 순환매가 빠르게 돌 거예요. 이럴 때 정치 테마주를 매수하려면 저가 있는 종목을 공략하세요. 무조건. 많이 오른 종목 따라가면 무조건 당합니다. 저가 있는 종목들 보세요. 차라리 이제 안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상대적으로는 다른 정치 테마주 대비 가격 부담이 적죠. 그러니까 리스크는 다른 것보다는 그나마 좀 적어요. 이렇게 가격적으로 차트적으로 위치 부담이 없는 종목군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그나마 정치 테마주를 하는 전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